투자클럽입니다. HLB 항서제약이 온다. 23일 작년에 이어서 제2회 2024 HLB 바이오 포럼이 개최되는데, 그래서 항서제약의 관계자가 이 참관 때문에 방한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주가는 이틀 동안 하한가를 탈출하면서 장중 49,600원대 고가 찍고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리보세렌과 캄리주맘 간암 1차 병용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 CR 레터가 받았던 부분에 중요한 원인이 되는 부분, 항서제약이 CMC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 오후에 FDA 관련되는 부분 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서를 기다리는 가운데 이 항서제약이 관계자가 방한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주는 어제 대량 거래가 동반되면서 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방향성을 한번 이번 일주일간에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조그만 어떤 이슈가 나오더라도 이 변동폭이 위아래로 많이 나올 수 있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기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 그룹주가 급락세를 멈추고 지금 개별 종목들이 좀 더 강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HLB도 이 49,600원대까지 5% 넘는 어떤 흐름들을 오전장에 보여주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사 하나하나에 지금 가격 구간에서는 거래를 동반하면서 움직임이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어떤 흐름이고, 이 부분들은 정상적이고, 이게 긍정적이 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실한 CRL 관련되는 부분을 리서브미션을 할 수 있는 어떤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그 요건인지 이 부분들에 대한 어떤 명확성이 나오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항서제약이 관계자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반응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17일 지난주 금요일이죠. 리보세렌과 캄리주맘 간암 신약관에서 FDA로부터 보완 요구서안 CR 레터를 수령한 이후에 금요일 한가, 어제도 장중 풀렸다가 일단은 한가로 일단 마쳤잖아요. 그래서 이틀 동안 급락세를 보이면서 차트상으로도 피보나치 낙폭과대 가격 5만원대 미만으로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기서 바닥을 다지든지 좀 더 밑단에서 바닥을 다지든지 그 구간에 존에 들어가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이 이 항서제약의 관계자가 한국에 온다는 소식이다. 그래서 23일 소피텔 엠버서드 서울호텔에서 예정되어 있는 제2회 2024 HLB 바이오 포럼 방문하기 위해서 방한하는 거죠. 작년보다 규모를 더 크게 늘려서 이 바이오 포럼 관련되는 부분을 개최한다는 것을 상반기에 알렸기 때문에 항서제약이 이번에 오는 관계자가 최고 전략 책임자 등 VIP 2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 CMC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 진위를 실제로 이 전략 책임자든 2명의 입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 기사가 나올 수 있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물론 FDA 어떤 답변서가 빠르게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나와서 그 부분을 파악할 수도 있고, 관련 항서제약의 관계자가 오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주가 상승의 어떤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항서제약의 CMC 관련되는 문제가 결국은 시설에 관련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의 문제인지, 보통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런 바이오 약품 공정 관련되는 시밀러든 오리지널이들, 이 공정 자체가 사실은 그 회사의 노하우잖아요. 어떻게 배양하고 정식하고 정제를 해서 고순도의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요 과정 자체가 바이오 약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케미칼과 다르게 케미칼은 학식만 알면 언제든지 똑같은 형태의 약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부분을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확률 자체가 바이오 약품들
훨씬 더 낫죠. 그래서 바이오품은 할 때마다 이제 제조공정 같은 경우가 뭐 달라질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CMC 관련되는 부분에서 CR 레터의 확률 자체가 높은 어떤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번에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구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치를 어느 시점에서 가능한 부분이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 부분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에서는 상당히 뭐 해소를 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제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죠. 1년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에 CR 레터가 나왔을 때 1년 안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넣을 때 이 부분을 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느냐, 이게 지금 가장 시장에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시간이 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얼마만큼 줄여서 빠르게 조치해서 연내에 가능한 정도의 부분인지, 이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될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들이 파악이 되면 바로 일단 알리겠다라고 이제 회사가 적극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23일이니까 뭐 목요일이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서는 여기서 나오든지 FDA 간에서 답변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든지, 이런 이제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최되는 그 HLB 바이오 포럼 같은 경우에는 간암 신약 사례를 통해서 미국 내 이제 항암제 뭐 상업화 과정, 그 다음에 주요 전략을 공유하고 HLB 그룹 바이오 계열사 간의 전략적인 협업, 연구개발 방향성을 소개하기 위해서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뭐 진행되는 뭐 행사다. 예. 본래 이제 예정된 행사고, 이번 주 또 이제 현지 시간으로 5월 23일에 아스코에서 그 간암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파이널 이제 OS 값 업데이트도 공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일단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스트 세션 발표입니다만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났던 기사들 중에서 보시게 되면 그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비모 관련되는 부분 이야기와 항서제약의 이제 CMC, 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최종적인 어떤 결론 날까지 풀어야 되는 어떤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되는 기사인데요. 자, HLB 내부가 아닌 항서제약이 지금 CMC 지적을 받았다. 그 다음에 FDA가 해야 되는 부분에서 이 비모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행 제한 조치로 임상시험 사이트 중에서 몇 개를 무작위로 뭐 해서 방문해서 이 확인한 과정에서 못했던 부분들, 둘 다 이제 시간이 걸리는 어떤 부분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문제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그 항서제약이 상해 정권거래소에 CRL 받았다라고 이제 두 쪽짜리의 PDP 파일을 보냈던 부분들도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 관련해서 이제 생산시설 점검 결함 관련해서 완전한 답변을 바탕으로 전면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게 시설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공정에 관련되는 부분인지 이 부분들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어떤 부분들 내용을 알아야 시간적인 부분이 해결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양곤 회장은 이제 뭐 항서제약이 이제 뭐 빅파마죠. 뭐 매출 규모나 R&D로는 지금 뭐 전세계 뭐 7위 정도고 중국 쪽에서는 돋보이는 1위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네릭 관련되는 부분에서 여러 번 이제 FDA를 통해서 이제 뭐 CMC 실사를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뭐 해결 가능한 어떤 부분이라고 일단은 강한 믿음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미 2017년도에 마취진통제 덱스메데토미딘 염산염주, 이름도 힘들죠. 2022년도에 조영제인 이오딕사놀, 이런 게 이제 FDA 허가를 받으면서 17종이 이제 미국에서는 지금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 관련해서 여러 번 이제 이런 인정들을 CMC를 통해서 뭐 이 VAI라든지 NIA라든지 이런 부분을 받았던 어떤 이력이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캄넬리주막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뭐 2조가 넘게끔 팔리고 있는 블록버스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CMC 이슈 이거 외에 이제 비모 관련되는 부분, 자, 비모 실사가 인스펙션이 완료되지 않은 부분이 여행 제한으로 이제 뭐 추측컨대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기 뭐 백인 계열의 이제 임상 데이터가 있는 뭐 이런 부분도 그냥 회사가 이제 추정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이 이제 FDA가 결국 이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얼마만큼 이제 CMC가 완료되고 나면 이 부분의 어떤 진행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시간 관련되는 부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협의를 통해서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여부도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FDA 미팅을 여행이 제한된 지역의 임상센터를 왜 가야 하고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 어떤 대안을 통해서 충족시킬 수 있는지 소통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미팅을 통해서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CMC 관련되는 부분에 이슈가 진행될 때 이게 이제 동시적으로 뭐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회사가 방법을 찾는 과정에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된 임상 시험이 백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던 만큼 다른 어떤 이제 국가에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뭐 여러 이제 보관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CR 레터를 받았다고 해서 이게 끝이 아니죠. 대부분 수정 보완해서 리서브미션 형태를 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92%는 최종적인 허가까지 받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빨리 준비를 해서 도전하겠다는 어떤 그 의지는 뭐 변함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트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어떤 이제 또 상황인 구간에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요. 장중에 무료 카톡방 관련해서 참여하실 분들은 문자로 참여 남기시면 입장 코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